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흔하디 흔하고 평범한 여자예요.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다 그럭저럭이었고 성적도 그냥 그래서 대충 취업할 수 있게 전문대 물리치료과를 나와서 지금은 대학병원 다니는 중입니다. 운 좋게 온 것도 아니고 요양 종합병원에서 대학 졸업 후 거의 30 직전까지 뺑뺑이를 돌려지다 겨우 대학병원에 들어왔네요. 여기 입사한 후로는 그래도 연봉이 늘어나고 통장에 돈 쌓이는 게 모여서 뿌듯한 정도예요. 그렇다고 제가 부족한 집안에서 자란 건 아닙니다. 꽤 잘 사는 집에서 자랐지만 중학교 1학년 사춘기가 시작될 시절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어쩌다 알아버렸죠. 과학 시간에 배운 혈액형이 부모님과 제가 안 맞아 엄마에게 물어봤고 입양된 거라고. 하지만 엄마 아빠는 널 정말 사랑한다는 흔한 대답을 들었어요. 그 후론 괜히 부모님을 어색해하며 손 안 벌리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학과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보건계열로 왔고 돈 벌자마자 자취해 생활비 월세 등등 필요한 돈 모두 제가 벌어 제가 썼습니다. 보통은 30 넘어서도 학자금 대출 갚는다고 허리가 휘어지는데 저는 학자금 대출은커녕 빚도 없고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고 현금만 모아두고 있으니 오히려 남들보다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평범하긴 한데 그렇게 또 평범하지도 않은 애매한 중간 지점에 있는 제게도 꽤 오랜 시간을 만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제 첫 병원은 지방에 있는 꽤 큰 요양병원이었어요. 주 6일에 수당도 잘 나와서 연차치고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높은 업무 강도와 수직적인 구조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흔하다는 알바 한 번 없이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으로 풍족하게 생활하던 제게는 꽤 큰 난관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던 저보다 4살 연상이던 지금의 남자친구와 친해지게 되고 슬쩍 연애를 시작하면서 적응도 하고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23살에 처음 만난 남자친구와는 6년간 큰 싸움 없이 무난하게 연애를 하는 중이고 남자친구가 그렇게 모난 성격도 아니고 덤덤하고 또 듬직한 사람이라 제가 힘들 때 많이 위지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늘 절 보듬어줬고요. 그런 사람이기에 연애 중 결혼 이야기는 시시때때로 나왔습니다. 처음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건 남자친구가 29살 때 30 되기 전에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에 그 당시 25, 2년차였던 전 모아둔 돈도 없고 조금 더 자리를 잡고 싶다고 거절했어요. 그 다음은 남자친구가 31살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결혼 이야기가 나왔지만 당시 제가 요양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트러블도 있었고 합격한 병원에 적응하지 못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병원을 전정하던 중이었어서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때도 남자친구는 한 번 더 절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30을 앞두고 남자친구에게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 이제 내년에는 결혼하자고. 남자친구는 먼저 말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고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이미 몇 번이나 나왔었고 관련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 양가 부모님도 이미 몇 번이나 만나 뵈었기에 결혼은 빠르게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아이 계획이 없었기에 더 편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았고 둘 다 양가의 도움 받을 생각이 없이 서로 모은 돈으로 착실하게 결혼했습니다. 저는 양부모님 손 벌리기 죄송해서 남편은 시댁이 조금간이 가난한 편이고 빚도 있어서 아예 일절 도움도 없이 혼수나 예물 같은 허례허식도 없이 결혼했어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결혼에 성공하고 남자친구는 남편이 저는 유부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남편과 이야기해보니 시부모님이 제가 입양아인 사실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 말로는 그런 일은 제 개인적인 일이고 자기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입양하건 아니건 달라질 게 뭐 있냐며 대수롭지 않고 넘어가기에
남편이 이런 사람이니 시부모님도 비슷한 생각이시겠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결혼 전 시부모님은 제게 수차례 시집살이 시킬 생각이 없고 본인들 편하게 대해주면 좋겠다고 일 안 시킬 테니 편할 때 오고 불편하면 안 와도 괜찮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본인들이 하신 말씀이면서 은근히 격주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마다 전화가 와. 이번에는 안 오냐. 이거 사뒀는데 먹으러 와라 등등. 가는 것도 시부모님 뵙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막상 방문하면 은근히 돈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제게 친정 잘 살지 않느냐며 대학병원 물치 사면 넉넉하고 아이도 없어 널널하지 않냐며 용돈이나 생활비를 은근히 요구하셨고 매번 남편 선에서 잘랐습니다. 시댁 용돈 아예 안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 월급 중 일부를 시댁에 드리고 있고 애초에 각자 부모님은 각자 챙기자고 이야기해둔 바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만 보면 돈 이야기를 안 보이면 또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몇 달을 돈 이야기를 반복하고 또 몇 번은 용돈도 드렸는데 끝없이 요구를 하시기에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입양하라 친정에 돈 요구하고 싶지 않다. 부족함 없이 키워주신 것에 이미 양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고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결혼의 짐까지 되면 되겠느냐 이렇게요.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사기 결혼이라며 밥상부터 엎었습니다. 제 머리채를 쥐고 어디서 근본도 없는 년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하시며 소리소리를 지르시며 쌍욕을 하셨고 아버님도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이상한 년 주워와서 결혼하겠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고 본인 아들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하시며 손을 올리셨어요. 그걸 본 남편이 욱해서 아버님 손 맞고 어머님을 제게서 떼어낸 다음 저 데리고 시댁 나왔습니다. 제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저렇게 고지식하고 옛날 분이실 줄은 몰랐다고. 괜히 상처 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고. 사실 상처가 뭐고 그때까지도 별 생각도 없었고 그냥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병원일 하면서 온갖 일 다 겪었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상식 밖의 수모는 처음이라. 그 당시에는 당황하기도 했고 남편이 너무 미안해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일이 시작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제 편을 든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다이렉트로 제게 전화해서 언제 집에 와라. 이거 사들고 와라. 이것 좀 해라. 얼마를 여기다 보내라 등등 하대하시며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아가 이번 주말 집에 한번 올래? 갈비찜 맛있게 해뒀어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는 야 주말에 남편 데리고 와서 해물찜 좀 해둬라. 여기 통장에 30만 원 바로 입금하고 이렇게요. 본인 할 말 하시고 뚝 끊으세요. 돈 입금 안 하면 할 때까지 전화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아들 뺏어가서 줬냐며 근본 없는 년, 지 애미가 버린 년이니 말 다 했지 하며 본인 목적 이루실 때까지 전화해서 욕하시고 전화 안 받으면 문자 테러 하십니다. 열받아서 남편이 어머님 번호 차단하면 어머님은 남편에게 전화해 우는 척 하시며 차단 좀 풀어달라고 며느리한테 사과하려고 그런다고 불쌍한 척을 하세요. 남편은 본인 어머니니까 못 이기는 척 넘어가면 제게는 또 욕설과 폭언, 인신비하. 너무 반복되니까 이제는 남편한테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입금 드릴 테니 부르지 마시라 이야기했어요. 명절에도 원래 제사 지내는 집도 아닌데 굳이 절 시키려고 제사 음식 시키고 남편이 있으면 안 그러는데 남편이 명절 근무 걸리며 꼭 절 불러와서 한가득 일을 시킵니다. 전을 구우면 고한년이 구운 전이라 맛이 없다. 산적을 하면 머리에 든 게 없어서 간도 못한다. 탕국을 끓이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다며 제 머리 쿡쿡 찌르시며 모욕을 주세요. 그냥 안 가면 그만, 모른 척하면 그만해. 남편도 제 편인데 영 끊으면 되질 않냐고 주변에서 다 이야기했지만 제가 친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무리 양부모님이 절 사랑해 주셔도
이 넓은 세상에 내 핏줄 하나 없다는 그 사실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까지 부모를 뺏고 싶진 않았어요. 잠깐인데 그냥 참아야지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혼자 견디는 와중 뜻하지 않은 선물이 찾아왔어요. 계획이 없던 임신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저 두 사람 다 고민을 했지만 찾아온 아이를 지운다는 건 도의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정말 선물이다 생각하고 낳기로 했어요. 아이를 낳겠다고 마음먹고 저는 바로 남편과 친정으로 찾아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임신했다고, 아이 낳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자 엄마는 큰 결심했다고 언제 커서 벌써 엄마가 되는 거냐고 우시더라고요. 아빠도 눈물 참느라 얼굴이 벌개져 고개 돌리셨고요. 사실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걸 계기로 저는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혹시 내가 어떻게 잘못되어 아이가 보육원으로 가 입양을 당하면 내 아이가 나처럼 힘들어하고 우울과 불안이 대물림되면 어쩌지 하는 망상과 걱정으로 그냥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막상 임신을 하고 초음파를 보고 하니 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제 생각을 모두 알던 두 분이셨기에 더 좋아하시는구나 싶었어요. 눈물을 보이는 부모님 앞에서 저도 훌쩍 우는데 갑자기 아빠가 서재로 들어갔다 오시더니 통장 하나를 건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친어머니가 지금의 엄마 친한 동생이었대요. 친어머니는 대학생 때 당시 남자친구와 실수로 아이를 가졌고 그 남자친구는 친어머니를 버리고 그냥 도망갔대요. 친어머니는 절 포기할 수가 없어 대학 자퇴 후 낳아 길렀고요. 그나마 친어머니의 집안이 조금 많이 잘 살았었고 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지원도 해주셨고요. 그런데 조부모님이 갑작스레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시고 제 친어머니는 그 상황을 못 견뎌 엄마에게 절 부탁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잘못되면 유산은 아이에게 전해주라 하셨고요. 엄마는 잘못될 일이 없다고 생각해 그냥 흘려 넘겼는데 정말 친어머니가 입원 중 원인 불명으로 돌아가셨고 지금의 부모님이 절차를 밟아 절 입양하셨대요. 중간중간 이해 못할 문백도 있었고 놀란 부분도 많았지만 결국 제가 버려진 게 아니고 친엄마의 사랑을 받았고 친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그 하나의 사실에 남편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혼자 소갈이 엄청 했었거든요. 버려진 애라는 생각에. 양부모님은 제가 성인이 되면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유산을 넘길 생각이었는데 제가 너무 일찍 알게 되고 입양하라는 사실에 트라우마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조금 안정이 되고 극복이 되면 진실을 알려주고 유산을 전해주려 생각을 바꾸셨다네요. 임신과 함께 제가 어느 정도 트라우마를 극복한 모습을 보이자 이제는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 아빠가 통장이 든 봉투를 가져오셨대요. 그 봉투 안에는 엄마의 증명사진과 이름이 있었고 전 30년이 넘는 삶을 살면서 처음으로 친엄마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레 많은 사실을 알게 되고 남편과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그저 제게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줬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열어보니 조금 심각하게 많은 액수가 들어있더라고요. 대충 로또 1등 당첨금과 비슷한 어쩌면 조금 더 많을 그럴 액수가요. 저도 남편도 둘 다 놀라 엄마에게 전화를 해보니 그 액수가 맞다고. 돈 가치가 그때보다 요즘이 더 떨어졌지만 당시에는 친어머니가 정말 부자였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무튼 저희 부부는 갑자기 생긴 큰 돈에 조금 당황을 했고 이 정도 돈이 있으면 아이도 태어날 거니 이사를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친어머니 유산을 그렇게 쉽게 결정해 써도 괜찮겠냐고 물었지만 저는 오히려 친엄마는 이걸 원했을 거라고 괜찮다고 이야기했어요. 다니는 병원은 그만둘 생각이 없고 제 옆에서 늘 버팀목이 되어준 남편 차 한 대 바꿔주고 아이와 함께 살기 괜찮은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갑자기 저희가 이사를 하고 또 차도 산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신 건지. 시부모님은 바로 제게 전화를 걸어
너네 집 산다며. 그 돈 어디서 난 거냐고. 내 아들 돈이냐 아님 친형 돈이냐고 쏘아 붙이셨어요.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돈 달라 할 때는 양보물어서 안 된다더니 니네 집 살 돈은 주던가 봐 하며 또 비꼬시더라고요. 그 말에 욱해서 제 친어머니가 제 앞으로 남긴 유산이고 내 가족을 위해 쓸 거라고 이야기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 주말 시부모님은 곧바로 저희 집으로 쳐들어오셔선 본인 집인 마냥 소파에 늘어져 앉아 얼마나 받았냐고, 한 1, 2억 되냐고, 일단 5천 정도만 보내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도 기가 찬 건지 어머니가 무슨 자격으로 이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하냐고, 안 그래도 애 가져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당장 나가시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에 어머님은 부모 없는 입양된 고아년 출신도 모르고 뭣도 없는 거 받아줘서 호적에 놓아줬으면 벌벌 기면서 살아야지. 아직까지 고개 뻗떡 들고 시애미 꼬라보는 거 보라며. 남편에게도 본인이 아들이라고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굴 거면 키워준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버님까지 합세해 이래서 주워 길러진 계집년은 데려다 키우면 안 된다며 혀차시고. 늘 듣던 말이라 익숙해질만 한데 참 한결같이 매번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만하고 가셨으면 저도 모르는 척 했을 건데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한마디에 저도 이성을 잃었습니다. 어머님은 유산이라고 받은 그 돈도 무슨 돈인지 모르는 거 아니냐며 몸 팔아 번 돈인지 더러운 놈들 땡 빨아 번 돈인지 남의 등쳐먹고 번 돈인지 누가 아느냐며 깔깔 웃으셨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냅다 어머님, 아니 그냥 머리채를 잡아 소파 밑으로 끌어내렸어요. 그러고 냉장고로 달려가 사이다를 꺼내 막 흔든 후 바닥에 벌러덩 자빠진 어머님 위로 뿌리며 그래 나 근본 없고 애비가 버린 년이다. 고아의 이방냉 더러운 년 받아줄 필요 없으니 당장 내 집에서 꺼져 하고 소리 지르며 발악했습니다. 왜 굳이 사이다였는지 모르겠지만 고구마 500개는 주워 먹은 듯 속이 답답해 사이다 생각이 났나 봐요. 아무튼 그쯤 저는 눈도 반 정도 돌아 빈 페트병으로 어머님 머리를 막 후려치며 꺼지라고, 제발 꺼지라고, 내 인생에서 사라지라고 소리 질렀죠. 옆에 있는 아버님은 제 눈치를 보더니 어머님을 질질 끌고 집을 나가셨고 두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지자마자 전 쓰러졌습니다. 눈뜨기 드라마처럼 응급실 천장이 보였고 제 옆에 남편이 있더라고요. 걱정스런 얼굴로 절 바라보다 깨어난 절 보고 막 울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몰라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또 울더라고요. 본인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자기 부모 안 볼 거라고, 완전히 영 끊고 이직도 할 거고 이사도 다 가자면서 우는데 끄끄거리는 남편 머리 쓰다듬어주며 당신한테서 부모 없는 서름 느끼게 하기 싫어서 눌러 참았는데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아니라고, 내 아내 괴롭히는 부모가 어딨냐며 그런 사람들 이제 내 가족 아니라고 저 끌어안더라고요. 제가 친부모 복 다 잃은 대신 남편 복 하나는 제대로 얻었나 봐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기절까지 해서 유산 걱정도 했었는데 다행히 아이도 멀쩡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곧장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아파트를 구하기 전까지 제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두 분께는 굳이 시부모님 이야기 안 드렸고요. 나중에 안정되고 때 되면 차차 말씀드려야겠죠. 아무튼 주기적으로 연락해 욕하고 빚쟁이처럼 돈 달라는 사람 없으니 좀 살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한 이야기가 아무리 친부모라도 없느니 못한 사람들이 있고 양부모라도 친부모보다 곱절에 곱절은 좋은 경우가 있다고. 우리가 그런 다양한 경우를 접한 셈 치자며 대신 우리 아이는 그저 평범하게 사랑 많이 주고 부족함 없이 키우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금전적으로 많이 부족한 어린 시절을 전 친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방황을 했으니 우리 아이는 그런 거 모르게 마냥 해맑고 행복하게만 기르자고 다짐하고 약속했어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